6월 8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선발급 다소 좀 까다로운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1라운드는 뭐 노조 선수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져 있고 2, 3, 4는 4대 3의 맞대결, 5라운드는 6대 1로 싸우는 편성. 과연 김동아가 6명의 노조 선수를 상대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다소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갔었던 선발급 금일은 다소 좀 접전 양상으로도 2, 3, 4라운드 흘러갈 수 있고 또 5라운드도 어렵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1호 경주답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우수 특선보다는 선발급이 그래도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원론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서두만 말씀드리면 유진용, 이규봉, 임세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진용, 이규봉, 임세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캐주얼 방송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라운드 1번 편성, 광면 선발급 1라운드만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손재철이 빠르게 부상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일 선발급 5라운드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만 손진철이 임범석 활에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진철, 임세현, 김홍건 수두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손진철이 작전 전개상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관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손진철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정관에게 잡힐 수도 있는 만큼 두 선수가 타협과 맞대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손진철이 경주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관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관도 손진철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추입 기회에 노리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만, 추입 자체가 전일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두 선수가 탭점 찾아 나간다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관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입까지는 가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손진철의 기세가 월등하기 때문에 정관이 손진철 상대로 추입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진철과 정관 동반 입상 깔끔하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손진철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정성원이 아무래도 받아가서 정관을 쫓아 나서든 손진철을 쫓아 나서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정관하고 정성훈이라든지 손진철하고 정성훈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같은 라인에다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손진철과 정관 따로 투미권에서 승부욕 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진철과 정관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손진철, 정관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도 정성훈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정성훈의 3차권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주화 정도는 힘을 써서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도 아니고 손진철이 정관 상대로 훌러덩이면 정성훈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손진철, 정관, 정성훈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손진철, 정관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2라운드 김종성의 전일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쉽게 김민남에게 잡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종성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만큼
유현종을 앞에다 두고 김이남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익희가 홈이권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은 김종성이 타정부터 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이남이 직선에서 재미 보면서 임섭과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김이남이 김종성 앞에서 힘을 써주고 유현종이 막혀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김종성 때문에 재미 봤었던 김이남인 만큼 금일만큼은 김이남이 앞선에서 뭔가 좀 풀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종성과 김이남의 동반 입장, 여기서 문제가 신익희도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종성이 아무래도 신익희와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김종성과 김이남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현종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김종성과 유현종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유현종하고 신익희 10기 동기생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타정전으로 김종성의 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리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종성과 김민남의 동반 입장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종성과 유현종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 빨래줄 경주 마무리가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익희가 김종성의 뒷자리를 꿰차게 된다면 유진용까지 3차권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신익희가 가면 3복수에서는 유진용이 갈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신익희는 마크 추입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진용이 뭔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신익희와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아요. 유진용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종성이 따라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지종훈련 때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던 유진용이라는 점에서 유진용하고 신익희입니다. 유진용하고 김종성 하나 더 노려본다면 유진용하고 김이남 정도는 좀 유진용이 지종훈련 때만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승벽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김종성이 김이남, 유현종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이남이 전일 김종성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려주면 김종성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고 유현종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라운드 이번 편성 이규봉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세력이 2군욱밖에 없어요. 과연 5대2의 싸움에서 이규봉이 2군욱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규봉이 정관과의 정면 대결에서 힘을 썼습니다.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체 정관 상대로 넘어서지 못할 뻔했었던 이규봉이긴 합니다만 꾸역꾸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관과 힘 대결에서 안승을 받았었던 이규봉,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부담감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금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근우가 쫓아 나서거나 임범석이 홈이권에서 차가 나오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미사리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라인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규봉도 임범석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규봉이 넘어서게 된다면 임범석이 버텨내는, 혹은 이규병이 완벽하게 넘어서게 된다면 이근우를 달고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평팀 완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범석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봉과 임범석의 동반 입장 쪽이 먼저라는 점, 이규봉과 이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대2로 싸움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이규봉도 경주 풀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임범석이 공동식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임범석이 정동환을 허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규봉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범석하고 공동식입니다. 임범석하고 정동환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노저수들의 완승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전일 자신감을 얻었었던 이규봉인 만큼 이근우와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근우가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임범석이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규봉과 임범석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규봉, 임범석, 이근우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근우가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래저래 공동식이 따라 나서거나 임범석 공동식을 묶어서도 이규봉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의 싸움, 이규봉이 과연 5명의 노저서들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광명 선발급 4라운드 최원재가 전일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류근이가 김재환이 아닌 최원재를 상대로 직선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요 경주 때 고전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었던 최원재, 과연 김창수, 이범석 과 박광재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박민철하고 박석기 여기에 이일수가 연대 역군 펼쳐 나가면서 내선을 잡거나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최원재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창수가 좀 자신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고 있는데 막판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원주가 몰고 갑니다. 이범석이 따라 나서는 견조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창수가 힘을 써서 버텨내긴 다소 버거울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이범석이 이런 편성에서 마크 잘합니다.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원주하고 이범석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민철하고 박석기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철이 타종전으로 최원재 뒤를 공략해 나가는 전략 필요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박민철이에요. 이번 회차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박민철이라는 점에서 타종전으로 최원재 뒤를 공략해 나가는 박민철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원재하고 이범석과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최원재, 박민철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박민철이 힘을 쓰고 박석기가 쫓아 나서는 교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원재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민철의 뒷자리를 이범석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호미권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이범석이라는 점에서 박민철과 이범석의 동반 입장까지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쉽게 짜여진 편성을 배정받는 만난 최원재가 이범석과 협공 가능성을 우선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민철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씩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지금 졸전 끝에 좀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원재가 김창수의 선행 철저하게 지켜주게 된다면 노저 서술에 의한 완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복심한 최원재 전일 착순과 진입하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쉽게 짜여진 편성,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이 다소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선발급 결승 5라운드 김동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은 노조선들입니다. 과연 김동하가 노조선수를 상대로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선수들 기량 뛰어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마크 추평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동하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하 마크 하기 위해서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일처럼 김동하가 힘을 아껴서 냅다 힘을 쓰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김동하고 15살 이상, 거의 20살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선수들, 20살 차이 나는 선수들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동하가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동하라는 점에서, 김동하가 내선 잡게 된다면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오정석이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선에서 류근이가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동하고 오정석입니다. 김동하고 류근이에요. 한 차권도 늘어본다면 김동하고 임섭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하가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마크 추평선들 상대로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리면 유리할 것 같아요. 김동하고 오정석, 김동하고 류근이, 김동하고 임섭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도 김동하가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정석이 직선에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오정석의 뒷자리를 임섭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오정석이 김동하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초반부터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하의 후미를 초반 막혀 나가고 타정부터 때려야 될 김동하 상대로 반바퀴 조정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오정석
오정석과 류근희, 오정석과 임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아가 전일처럼 힘을 쓰게 된다면 막형 선수들끼리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나이 어린 김동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정석하고 류근희는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충청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묶어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2라운드하고 3라운드에서 4라운드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5라운드도 6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